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오늘은 맥스트, 과연 청약을 할 만한 회사인가 핵심 정보만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SD 바이오센서 이후에 정말 상장 타이밍 정말 나이스! 라는 말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뭐라는 회사인지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메타버스 플랫폼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예요. 메타버스라는 말에 절로 눈이 뜨이죠. 아주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차세대 성장 섹터로 꼽히면서 관련주들도 훨훨 날아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자이언트 스텝도 10% 이상 올랐네요. 네, 맥스트는 특히 증강현실 플랫폼을 제공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2010년에 설립한 이후에 쭉 한결같이 AR 분야 원천 기술 확보와 국산화에 집중을 했어요. 증강현실은 왼쪽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실 속 화면에 가상 요소가 결합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닛을 열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무엇이 엔진오일 주입구인지 에어클리너 필터인지 화면에 이렇게 글씨가 바로바로 뜹니다. 또 오른쪽 사진처럼 3D 맵을 통해서 우리가 실감적으로 더 쉽게 길찾기가 가능해지는 것도 이런 AR, 증강현실 기술 덕분이죠. 굉장히 여러 분야에 이런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맥스트의 사업 영역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AR 개발 플랫폼, 산업용 AR 솔루션, 공간 기반 AR 콘텐츠 플랫폼, AR 디바이스 솔루션. 여기서 마지막 2분야는 아직은 준비 중이고요. AR 개발 플랫폼과 산업용 AR 솔루션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AR 개발 플랫폼부터 볼게요. 설립 이후에 AR 기술 개발에 몰두를 하더니 2012년에 국내 최초 증강현실 개발 키트를 만들었어요. 이름은 맥스트 AR SDK,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의 약자입니다. 고객들은 이 키트,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양한 증강현실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고요. 맥스트는 이 과정에서 라이선스 비용을 받게 되는 거죠. 현재 50개 국가 12,000개 이상의 개발사들이 이 키트를 활용해서 7,000개 정도의 AR 관련 앱을 이미 개발, 출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시장 점유율은 약 5% 정도고요. 글로벌 4에서 5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서 산업용 AR 솔루션 볼게요. AR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왼쪽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화면으로 기계를 촬영하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보수를 해야 하는지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를 하고 보여주고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설비 관리, 조립, 수리 이런 영역에서 작업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고요. 또 즉각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는 거죠. 현재 국내 다수의 대기업에 이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기업들과 AR, 증강현실 관련해서 업무 협약을 맺은 국내 업체는 맥스트가 유일하다고 하네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에 공급을 하고 있나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삼성전자, KT, 대우조선해양, 현대자동차, 와우, 굴지의 대기업들을 다 고객사로 두고 있네요. 이렇게 다양한 산업 분야의 AR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중소기업용 AR 솔루션도 만들었어요. 맥스워크라고 출시를 했네요. 출시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현재 60여 개 기업의 500명 정도가 이미 이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사는 스마트 팩토리 제조 혁신 사업에 조금 집중을 하는 모습인데요. 정부 정책의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확대하고 있어서 맥스트의 매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네, 다음. 공간 기반 AR 콘텐츠 플랫폼은 준비 중인 신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맥스트가 가진 AR 기술로 현실의 모든 공간을 가상 공간으로 매핑하고요. 그러니까 3D 맵을 만들고요. 또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실감형 AR 콘텐츠로 제공을 합니다. 과기부의 5G 기반 3D AR 공간 지도 구축 사업의 주관사로 선정이 돼서 코엑스 일대를 중심으로 공간기관 AR 플랫폼을 구축을 이미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내비게이션, 광고, 관광 가이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정부와 함께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XR
메타버스 프로젝트의 주관사로도 선정이 됐거든요. XR은 가상현실인 VR과 증강현실 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 기술을 말합니다. 2022년까지 총 80억 원을 지원받아서 창덕궁, 북촌 한옥마을, 천안 독립기념관 일대에 이 XR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AR 디바이스 솔루션은 AR 글래스에 활용되는 솔루션을 말합니다. 따로 보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는 이해를 쉽게 하셨죠? 그럼 2020년 기준으로 사업 영역별 매출액 비중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맥스트는요, 타이틀이 AR 플랫폼 전문 업체인데 사실상 AR 개발 플랫폼의 매출 비중은 14.9% 정도밖에 안 됩니다. AR 솔루션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요. 확실히 산업에서 많이 쓰여야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내수 비중이 95.3%에 달하는 국내 위주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보면요. 우선 글로벌 AR, VR 소프트웨어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게 성장할 전망이라는 거. 그리고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국산 AR 소프트웨어 개발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맥스트는 국내 유일한 AR 개발 플랫폼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가 기대된다는 것. 그리고 셋째, 앞에서 봤듯이 다수의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서 기술력은 이미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정부의 정책 모멘텀에 힘입어서 매출 성장까지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로 정리할 수 있죠. 현재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인 분위기니까요. 상장 후에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특히 플랫폼 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증시에 상장을 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되겠고요. 또 하나 조금 재밌는 사실이 주주 현황을 보시면 5% 이상 주주의 현대차와 만도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찜한 기업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죠. 미래차 산업에 맥스트의 기술을 활용하면서 협업을 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장기적인 협업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실적은요, 아직은 아쉽습니다. 최근 3개년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고요. 올해도 1분기 기준으로 단기 순손실 12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1분기에 매출액 7억을 달성해서 올해 실적은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좀 증가하지 않을까 싶네요. 회사 측에 따르면 2022년부터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무 안정성 보시면 오비고 큐라클에 이어서 또 한 번 보이는 완전 자본 잠식이네요. 이게 이렇게 흔한 일이었나 싶기도 한데 자본 잠식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패스하겠습니다. 아무튼 적자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자본 잠식도 발생을 했었는데요. 2020년에 부채로 잡혔던 전환상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다 전환이 되면서 완전 자본 잠식에서 깔끔히 해소가 됐어요. 부채는 줄어들고 자본금은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부채 비율 보시면 1분기 기준으로 73.24%를 기록했습니다. 업종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자, 여기까지 회사의 기본적인 내용들 잘 살펴봤고요. 이제 공모 관련한 내용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깔끔하게 총 100만 주 공모하고요. 공모가 희망밴드는 11,000원에서 13,000원입니다.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총 공모 금액은 133억 원, 예상시 총 1,109억 원 정도가 되네요. 규모가 작습니다. 일반 청약자 물량은 25% 기준으로 25만 주고요. 청약일이 조금 특이한데요. 7월 16일이 금요일이고요. 주말에 껴서 다음 주 월요일은 7월 19일에 청약을 또 받습니다. 환불은 21일에 되고 상장은 27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50% 고정 방식이고요. 하나금융투자의 단독 청약입니다.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100%예요. 간만에 구주 매출 안 보여서 좋네요. 그리고 우리 사주조합의 18.9%를 배정했는데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25억 원 규모고요. 직원 수가 총 71명이니까 1인당 평균 3.6억 원 정도를 배정받게 됩니다. 평균 급여액이 높지는 않아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미달될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이번 공모를 통해서 유입되는 자금은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모주로서의 위험 요소는
기존 주주의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이 꽤 높다는 거,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총 물량이 32.34%, 그냥 평균 수준인데요. 금액으로는 359억 원이네요. 이 중에 기존 주주 비율이 22.84%에 달합니다. 이 부분이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도 큐라클 때와 마찬가지로 기존 주주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의무 보유 확약을 약속한 기관들이 눈에 띄는데요. 현대차, 만도를 포함한 재무적 투자자들은 자발적으로 보통 동참을 했고, 또 비상장 투자의 명가로 꼽히죠. DS 자산운용까지도 자발적 의무 보유를 약속했습니다. 기간은 1개월로 길지는 않지만요. 이 부분 아무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들의 비율이 조금 높다고 해도요. 총 유통 가능 금액이 359억 원 정도면 사실 부담 없는 수준이라서 큰 위험 요소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됐는지는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성장성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지는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고평가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우선 비교 회사로는 한컴 MDS와 팅크웨어를 선정했는데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했더니 오비고와 비교 기업이 똑같습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업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두 기업의 평균 펀은 26.1배입니다. 다음, 2023년 추정순이익을 20% 할인율로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 52억 원을 계산했어요. 회사 측이 제시한 3개년 추정 손익 계산서를 보면 2021년 대비해서 2023년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요. 이건 뭐 추정이니까 달성 가능성을 따지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다가 퍼 26.1배를 곱해서 기업가치 평가액 1,357억 원을 도출했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 15,468원을 계산했습니다. 할인율은 28.89%에서 15.96% 적용했고요. 공모가 밴드 11,000원에서 13,000원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 공모가가 한번 수정된 내역이거든요. 퍼는 기존의 29.4배에서 26.1배로 낮아졌고요. 또 2023년 추정 순이익도 기존의 91억으로 잡혔는데 82억으로 좀 낮췄습니다. 그리고 추정 순이익에 활용한 할인율도 15%에서 20%로 높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주당 평가가액을 낮추는 요소들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가액 대비 할인율이 조금 낮아지기는 했고 이게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공모가 밴드를 낮췄기 때문에 그나마 공모가에 대한 부담은 좀 덜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수요 예측 결과까지 좋다면 정말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청약 한도와 배정 물량 체크하고 마무리합시다. 하나금융투자의 일반 고객 100% 기준으로 청약 한도는 12,000주고요. 청약 증거금 7,800만 원입니다. 한도가 조금 아쉬워요. 하나금융투자는 비대면 계좌에 한해서는 청약 당일에 계좌를 개설하고 바로 청약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또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필요한 증거금은 65,000원 되겠네요. 자, 이제 균등 배정 수량을 대충 예측해 볼 건데요. 최근에 하나금융투자에서 단독 청약을 진행했던 ADM 코리아. 그때 경쟁률 굉장히 높았는데 청약 건수 11만 3,875건 접수됐었거든요.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2만 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균등 한 주, 추첨 당첨되면 2주를 받을 수 있겠네요. 혹시 인기가 많아서 더 몰리면 한 주도 못 받을 가능성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비례는 제가 예측치와 실제 결과 간의 괴리가 조금 커서 하지 말까 하다가 그냥 감만 잡아보시라고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봤어요. 메타버스 관련주인 자이언트 스텝의 청약 증거금이 4.5조 정도 됐거든요. 그 이후에 메타버스 섹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5조 몰린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물론 수요 예측 결과까지 비교해서 봐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비례 경쟁률 6,153.84 대 1이 나오거든요. 6,000 대 1 정도로 생각할 때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고려하셔야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 간단히 정리를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맥스트는 증강현실 플랫폼 전문 기업이라는 거, 무엇보다 메타버스 분위기를 타고 상장한다는 게 그냥 간단히 가장 큰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적은 적자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에 흑자 전환을 전망하기는 하는데 회사의 전망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총 100만 주를 공모하고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됩니다. 일반 청약자 물량은 25% 기준 25만 주고요. 그래서 균등 배정 물량은 12만 5천 주 되겠죠. 공모가 밴드는 11,000원에서 13,000원을 제시했는데 정정 신고서를 통해 한번 낮아진 가격이기 때문에 공모가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의 단독 청약이고요.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기존 주주 비중이 22.84%나 된다는 부분, 요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도 총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유통 가능 금액이 359억 원 정도라서 부담은 없는 수준입니다. 매수세가 붙어주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상한 균등 배정 수량은 한 주 정도인데 생각보다 인기가 더 많다면 한 주도 못 받을 가능성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고요. 예상 비례 경쟁률은 청약 증거금 5조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6,000대 1이 넘기 때문에 비례를 받기도 쉽지는 않다는 거, 대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 잘 따지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내용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수요 측 결과가 나오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